맥데니얼 전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로나 맥데리언이죠. 로나 맥데리언은 오늘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다가오는 2022년 중간선거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지만, 왜 이길 게 거의 확실하니까 열광하고 있지만,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만은 끝나야 끝나는 거죠.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개표함 열어서 검표까지 다 해야 그래야 끝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표해가지고 개표했다, 개수했다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하고 뭐 또 다시 재검표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가야 끝난 거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섣불리 너무 이른 축배를 마셨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지적하는 것이죠. 맥데니얼은 민주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므로 공화당은 나가서 투표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해야 하고 상원과 하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우리나라의 이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 나라가 지금 땅바닥으로 꺼져 내려가고 있는데 1등, 정말 지구상의 최강의 1등 국가였던 이 미국이 지금 제3국가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지금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해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민주당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뒤집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마라. 공화당은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지만 바이든의 첫 해는 재앙이었다. 이런 평가도 내놓았고요. 1년 전 그가 취임한 이후 공급망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급망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뭐 가판대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빈 진열대들이 뭐 질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 우편을 보내도요, 과거에는 전국 어디를 보내든 일주일 안에 어디든 갔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보내면 뭐 2, 3일이면 편지가 다 갔는데, 지금은 뭐 열흘, 보름 뭐 이렇게 걸립니다. 편지 보내면 받는 시간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도 많죠. 뭐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가구 주문해 보십시오. 가구 얼마나 오래 걸리나. 가구 주문하시면 기본이 4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죠. 맥데니얼은 바이든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편인 극좌파를 2배로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데니얼은 1년 전에 모든 민주당원들이 옹호했던 필리버스터를 없애라고 바이든이 상원에다가 요청을 했다. 바뀌고 있다는 거지. 지금 바이든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대법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법원 지금 코트 패킹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든 아니면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식이든 어떻게 해서든 대법원의 결정이 지금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결정들이 여럿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참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법원 구조를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는 주를 승인하고 있다. 그쵸, 지금 각 주나 시 당국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주겠다. 뭐 지방선거에 대한 제한적인 투표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번 투표권을 열어놔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아예 이거는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시민이 아닌데 왜 투표권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투표권을 줬다.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 잠시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을 떠났다. 떠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이름이 유권자 명단에서 떠나는 날 동시에 사라져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이 명부 시스템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번 선거 때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주소지로 이 사람 이름으로 투표용지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것을 받아보겠죠? 아니면은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투표용지를 훔쳐가거나 어찌됐든 불법 투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아주 회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뭐 불법 체류자든 뭐든 하여간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한 달 이상 뉴욕시에 살았으면 뉴욕 시의원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시 단위에서 뭐 작은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만 고삐를 늦추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듣불 번지듯이 우리 주에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식으로 이 파란 주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1년에 250만 명 불법 체류자가 몰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자신들을 환영해준 바이든을 또 뽑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주목해야 됩니다. 맥데니얼 의장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70%가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70%는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30% 나머지는 도대체 뭡니까? 제정신입니까? 시민권자만 투표해야지 왜 제정신 아닌 미국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미국인들은 그가 중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진짜 이 극좌와 극우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왜? 중도 좌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은 중도 좌파다. 그래서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온건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 해놓고 보니까 완전히 버니 샌더스처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지금 맥데니얼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맥데니얼 대표가 한 이야기다. 결과는 슬프다. 이런 말 나옵니다. 미시간주 전역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 맥데니얼은 우리 식료품점은 비어있다. 디트로이트 공립학교 시스템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선거 직원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문을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투표 관찰자가 되라. 그러니까 폴 와처라고 하죠. 폴 와처는 여러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카운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서 등록하시면 폴 와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진행되는 것들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출입증 같은 거 하나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 시간 길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거 받으시면은 이 폴 와처로 활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폴 와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라.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금 이 나라가 이러한 점들이 문제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웃들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주함을 느끼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해야 되고 옳은 정치인들을 정치 무대에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 이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물려줘야지, 이게 지금 완전 개판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주면은 이 아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들고 줘야 된다. 사실 80년대, 과거 1980년대 선조들은 아주 훌륭한 미국을 만들어서 물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매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알죠, 대충. 근데 언제부터인가 점점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호구 역할이나 하고 있고,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국내 내에서도 국민들 간의 분열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고, 언제 뭐 우리가 멜팅팟, 뭐 샐러드볼 이런 얘기했던 시절이 언제냐, 그런 단어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인종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계급으로 사람들 간에 또 갈등이 막 심화되고 있는 뭐 이런 이상한 나라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들이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오면서 나는 막시즘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고, 우리 흑인들이 중요하다, 흑인이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다. 그럼 니네만 중요하니?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다. All lives matter라고 사람들이 떠들어 주니까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언제 또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하여간 지금 이
뒤죽박죽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좋은 게 좋은 거다, 인권 좋은 거다 막 그랬더니 갑자기 뭐 성평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평등의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 취향을 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민주당원들은 또한 투표법안에 대해서도 우리 선거에 대한 모든 보호장치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맥데니얼은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36개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박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려는 것은 우리 선거의 안전을 훼손하려는 것뿐이다. 안전한 선거, 내가 투표했으면 그게 고스란히 한 표로 딱 전달이 돼서 정확하게 개수가 되는 안전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조작 가능한 선거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위험한 것 아니냐. 집으로 다 우편 투표용지 보내주겠다. 지난번에 해봤더니 이거 완전히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밸럿 하비스팅 해가지고 우체통 돌아다니면서 투표용지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생기지를 않나. 예? 여기저기에서 그냥 뭐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할아버지 할머니 눈도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대신 우리가 써줄 테니까 누구 찍으실래요? 물어보고서는 그 답변 받아가지고 대신 해주는 척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한 사람을 찍었는지 대필 해준 사람이 자기 맘대로 찍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리고 뭐 어디입니까? 디트로이트인가요? 아니면은 필라델피아인가요? 어디에서는 투표용지에 서명, 이제 우편 투표용지에 서명이 돼 있는데 이게 2,000명이 한 사람이 서명한 거로 돼 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저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편 투표, 밸럿박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드랍박스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 전 국민한테 다 일괄적으로 보내줘야 된다. 밸럿박스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도 들은 척 안 합니다. 그냥 귀 딱 닫아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게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불법 체류자가 투표하기를 바라는 건지. 맥데니얼은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매우 무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그랬을 때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고 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있다. 제가 좀 더 연결시켜 드려 볼까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두 해 동안 헌터 바이든이 이 부리스마라는 회사의 이사가 또 등재가 돼서 매월 8만 불씩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리고 이 회사가 뭔가 좀 수상하다. 부리스마라는 회사가 수상하다. 헌터 바이든이 관련되어져 있던 이 회사를 수사하려고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수사하려고 수사를 시작을 하니까 조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저 검찰총장 해고 안 하면은 미국에서 10억 불 원조해 주는 거 안 해줄 거야 라고 대통령한테 윽박지릅니다. 심지어 전화통화에서 써너브 뭐 이런 욕설까지 했다라는 말까지 대놓고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할 정도로 아주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 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헌터 바이든이 그 부리스마 이사회에서 받는 월급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예 이사회에서 제거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빼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죠. 바이든이 괜히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를 넘겨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한테 계속해서 이 회사가 이사비를 매월 8만 달러씩 아니면 더 올려가지고 부통령 때 아드님께 8만 불 드렸으니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드님께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거죠. 끔찍한 얘기지만. 바이든이 이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함께 바이든 아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를 침식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맥데니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손을 잡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확실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제대로 된 거였는데 왜 우리는 이제 뒤늦게 깨달았을까 하고 지금 후회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이 생겨져 있는 상황인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퇴임 전에 비해서 지금 훨씬 늘어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아까 다시 맥다니엘 의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으로 돌아가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선거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 공화당들은 좀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투표하러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저는 이 공화당 현재 지도부들이 미치 맥코넬 빼고요. 스테파니 의원도 그렇고 맥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케빈 메카시도 그렇고 지금 아주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재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쪽 그 극좌 진영에서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반란꾼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철저한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1년이 넘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정책을 펼쳤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지금 지도부가 그만큼 공화당을 잘 결속시키고 잘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이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